제12회 국제과학관 심포지엄 사이언스 오픈 토크쇼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라영란입니다. 네, 여러분은 과학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다양한 체험을 통해 과학을 배울 수 있는 곳, 그리고 다양한 전시, 교육, 연구의 공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전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립중앙과학관이 있죠. 국립중앙과학관은 1990년에 대전에 문을 열고 올해로 국민과 함께한 지 31년이 되었습니다. 네, 긴 시간 이 과학의 대중화 또 생활화를 위해서 매년 다양한 전시, 교육, 체험의 장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과학관을 보다 적극적으로 함께 즐기고 활용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 또 토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오늘 1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해주신 전문 패널분들 무대에 나와 계신데요.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한국과학관협회 백정현 사무국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구마 머리TV를 운영하고 계신 과학 유튜버이시고요. 서동건님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덕특구 출입 기자이시죠. 중도일보 과학 저널리스트 임효인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끝으로 세계과학문화포럼의 정용환 추진위원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를 나눠주실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이 시간 온라인 시민 패널분들도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우리 시민 패널분들 한 분씩 간단히 인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정현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덕성여대 화학과에 재학 중인 박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 환영해 주셨네요. 자, 이어서 김혜정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블로그 기자단 김혜정입니다. 네, 이렇게 멋진 분들과 뜻깊은 시간 갖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저희도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김수광 선생님 마이크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산과학체험관 도슨트로 활동하고 있는 김수광입니다. 오늘 뜻깊은 시간에 초대돼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박성균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에서 물리학 공부하는 박성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중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박임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부산과학체험관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는 박임태입니다. 오늘 이런 뜻깊은 프로그램에 초대되어서 영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모시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예. 이어서 하정아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과학관 매력에 빠진 학부모 하정아입니다. 흥미로운 토크쇼 함께 돼 너무 기쁩니다. 반갑습니다. 네, 과학의 매력에 푹 빠져 계시다라는 인사해 주셨고요. 우리 최원영님. 안녕하세요. 과학관 시민 모니터단 최원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김선아님 인사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자녀를 두른 학부모 김선아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시민 패널분들께서 의견을 주시고자 소중한 시간 내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60분 동안 함께 하실 전문 패널분들 간단한 인사와 또 소개 들어봐야겠죠. 먼저 백정현 사무국장님, 마이크 들고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백정현입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소감 있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소감이요. 저는 이제 과학관 협회를 이끌면서 예전에 이제 과학관 근무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고민했던 것이 지금 자리에 숙제로 나와 있어가지고 오늘 좋은 의견들 듣고 좋은 자리가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서동건 유튜버님께 마이크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6만 명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고 만약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고구마머리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지구가 반대로 자전하면 어떻게 될까? 만약 내일 당장 태양이 폭발하면 어떻게 될까? 만약
인간이 블랙홀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같은 그런 사고 실험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와, 36만 명에게 물음표를 던져주시는 만약 유튜버.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임효인 기자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중도일보 임효인입니다. 저는 지금 대덕 특구를 한 3년 조금 넘게 출입을 하고 있고요. 중도일보는 이제 대전, 세종, 충남을 기반으로 한 로컬 신문입니다. 뭐 이렇게 초대를 받게 돼서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 뭐 사실 저도 이제 오늘 얘기를 많이 나누게 되겠지만 과알못이고 과포자여서 여기 이 특구를 출입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네, 과학관이라는 공간을 또 많이 알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올 수 있을지 같이 얘기 나누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과포자에서 과학 저널리스트가 되셨네요. 놀라운데요. 네, 이어서 우리 정용환 추진위원장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에는 과학을 문화와 융합하고 과학을 예술과 융합하는 그래서 일반인들에게 과학을 쉽게 전달하기도 하는 세계 과학문화 포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저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38년 이상 근무한 과학자입니다. 또한 대덕연구단지에서 과학자들의 그 재능기부단체, 시민과학단체를 과학단체인 그 벽돌한장을 10년 이상 같이 하고 있는 그 연구원이면서 과학자이면서 과학 대중화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해주고 계신데요. 좋습니다. 네, 오늘 저희 함께할 주제가 이 시민 참여와 과학관이잖아요. 이 과학관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나눠보자라는 건데요. 이 본격적인 이야기를 함께하기 전에 여러분 위해 준비한 돌발 퀴즈를 한번 내볼까 합니다. 자, 우리 온라인 시민 패널 분들께서 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곧바로 문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전의 대표 과학관은 국립중앙과학관입니다. 그렇다면 전국에는 얼마나 많은 과학관이 있을까요?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께는요, 저희가 소정의 상품권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네, 자, 모두 스케치북 종이 위에 숫자를 적고 계신 것 같은데요. 한번 정답을 화면 카메라를 통해서 보여주실까요? 하나, 둘, 셋. 네, 여러 숫자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33, 31, 80, 네, 꽤 많은 숫자, 140까지도 보이고요. 151이라는 숫자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10단위부터 100단위까지 꽤 많은 숫자가 나왔는데요. 자, 이번 정답은 우리 백정현 사무국장님께서 공개해 주시겠어요? 아, 네네. 답이 근사치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답을 바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네. 이것도 좀 과학적 좀 풀어볼까요? 조금 풀어주실 예정인가요? 아, 예. 네. 인구 대비 몇 개냐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조금 비교가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 나라는 인구 대비 한 35만 명 정도의 하나꼴이에요. 그러면 인구가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입니까? 5,100만 명 좀 넘습니다. 그러면 바로 계산 한번 해보세요. 몇 개 나오나? 한 150개 정도 됩니다. 네. 정확하게 작년 연말로 149개. 정답은 149개라고 네, 그렇습니다. 하셨고요. 149개 정확하게 맞춰주신 분이 계셨는지 확인을 해야 될 텐데 근사치 151개까지는 저희가 아까 확인을 한 것 같고요. 저희 운영사무국에서 개별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150개 가까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과학관이 있는데 제가 얼마나 다녀봤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부지런히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이참에 조금 더 공부를 하고 갈까요? 네. 저희가 뒤에 또 계속 이 의견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때 네. 제가 한번 또 말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여러분 이렇게 많은 과학관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학관은 참 누구에게나 첫인상이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저도 어린 시절 많은 추억을 쌓았던 또 애착을 갖고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네 분께 과학관과 관련한 어떤 특별한 기억이나 추억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정용환 추진위원장님부터 이 과학관은 어떤 공간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정답은 우리 판넬을 통해서 공개를 해주신다고요. 네.
네, 우리 위원장님 과학관은 놀이터다라고 말씀을 주셨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과학관은 저에게 놀이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한 30년 전에 이제 애들을 키울 때 제가 이 중앙과학관 근처에 살았어요. 그래서 그 애들이 그 초등학교 다닐 때 굉장히 여기를 자주 왔어요. 그래서 자주 오면서 과학을 즐겼고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은 나중에는 컴컴할 때까지 집에 나가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다 왔느냐 그러면 과학관에 가서 놀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여기 와서 우리 애들이 살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최근에는 제가 손녀가 있거든요. 손녀가 이제 5살인데 얘를 데리고 과학관을 한번 갔어요. 근데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과학관에서. 그래서 또 가자고 그래서 또 왔어요. 그래서 몇 번 이제 손녀를 데리고 갔었고, 걔가 이제 갔다 와서 가서 할아버지 그 로봇쇼 본 거, 번개쇼 본 거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과학자로서 좀 뿌듯한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과학관은 놀이터라고 생각하고, 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과학관 하면 잊혀지지 않는 추억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이제 퇴직을 해서 과학관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찾던 중에 과학 해설사 양성 과정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지원하고 나니까는 여기서 보니까 그 일주일 동안 교육을 받고 시험을 또 통과해야 되고 뭐 실습도 해야 되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출석만 하면 대충 자격증을 주는 줄 알고 참석을 했는데 그 수강생들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막 정말 그냥 그 열공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그러면서 그 담당자분이 이거 떨어지는 사람도 많다고 겁도 주고 시험도 엄청 어렵다고 그러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공부 안 하고 가다가 다른 사람들이 수업이 끝나고 막 10시, 11시까지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도 아주 벼락 공부를 하느라고 혼났습니다. 제가 박사학위를 받은 지가 한 30년 됐거든요. 박사학위 받을 때보다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 벼락 공부를. 그래서 간신히 과학해설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래서 와, 우리 위원장님 가족분들 대대손손, 네, 그리고 위원장님 스스로도 굉장히 그래서 특별한 추억을 많이 갖고 계신 것 저 같아요. 과학해설사분들 존경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인상적인 답변을 주셨고요. 과학관은 놀이터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임효인 기자님께는 어떤 공간인지 궁금한데요. 저는 과학관은 그 동창이라고 써주셨는데 제 친구가 생각이 나는 공간입니다. 저는 이제 기자 생활을 하면서 어느 날이었는데 그날 이제 과학관에서 취재를 하고 그냥 과학관 한쪽에 있는 벤치 같은데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앉아서 마감을 하고 이제 일이 끝났으니까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고 나오다가 그 저쪽 안쪽에서 과학관 밖으로 나오는 그 통로 쪽에 그 학생들이 그 발명한 작품들을 전시를 해놨던 게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내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내 친구들도 과학 좋아하는 애들 이렇게 과학 상자 만들고 물로켓 만들고 하면서 이제 과학의 달에 막 그런 난 과학자가 될 거야라고 과학자가 되고 싶어라고 했던 그런 친구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되게 어린 시절 그리고 과학자를 꿈꾸는 아이들이 생각이 되게 많이 나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아이들이 와서 뛰놀고 이렇게 막 까르륵 웃는 거 보고 하면은 되게 기분이 좋고 그런 공간입니다. 네, 우리 기자님 답변 들으면서 저도 어릴 적 물로켓 열심히 만들어서 쏘아 올렸던 그런 기억이 또 떠올랐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서동건 유튜버님도 특별한 추억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공간인가요? 네, 저는 과학관은 천체 물리학자를 꿈꾸게 한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말했지만은 사실 막 특별한 기억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너무 기억났던 기억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과학관을 갔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학교에서 가는 거였는데 전 너무 싫었어요, 과학관 가는 게. 왜 가기 싫었냐면은 그때 다른 학교 옆 학교는 막 에버랜드 가고 저기 롯데월드 가고 그러는데 과학관을 가겠다는 거예요. 갔는데 너무 막 뭔가 좀 재미없고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근데 또 옆에 다른 학교 학생들이 같이 왔더라고요. 초등학교 1, 2학년들인 거예요. 1, 2학년인데 저는 고학년이잖아요. 같이 보러 다니는데 더 유치한 거예요. 이거 1, 2학년들 보는 거 아닌가? 내가 왜 보고 있지? 근데 그때 이런 공간이었어요. 이런 공간이었는데 돔이었어요, 돔.
그 검은색 돔이었는데 거기 안에 들어가니까 어둠인 거예요. 거기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탕 소리가 나요. 그리고 갑자기 아마 이게 하늘이 은하수랑 뭐 달, 화성, 토성, 천왕성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막 좋았던 기억이지만은 그때 우주 공포를 느꼈어요. 뭔가 압도되는 느낌? 근데 제가 그러고 나서 중학교 때 그 기억이 너무 선명해서 나 별을 꼭 보러 가고 싶다. 저는 항상 도시 살아니까 별을 막 볼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저 혼자 강원도를 갔었어요. 강원도 가서 그 별이 제일 없는 그때 혼자 가서 정말 죽을 뻔하게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과학관 하면 그 기억을 잊질 못해서 나는 천체 물리학하는 그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 듣는 동안 다들 은하수가 머리 위에 펼쳐지는 느낌 받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네, 멋진 답변 감사드려요. 우리 백정현 사무국장님께는 어떤 공간일까요? 공급자 입장에서 또 의견 있으시죠? 네, 저는 여기 근무를 했던 사람이라 네. 추억과 기억이 아마 공급자적인 그런 입장이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과학과는 교육의 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학교에서 이제 우리가 교육을 받지만 이 과학과는 이제 비형식 교육기관이면서 사회 교육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종사자들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주로 과학관 기능이 보면 전시를 어떻게 만들어서 할 건가, 공급할 건가. 그 다음에 이제 과학 교육을 또 어떻게 할 건가, 뭐 행사를 어떻게 제공해서 시민들과 재미있게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추억을 하면서 오늘 주제에 맞는 거를 좀 생각을 하니까 관람객들의 이제 관람 문화를 좀 보게 됐는데 예전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이제 보면은 단체 관람을 오게 되면 학교 선생님들이 인솔 하고 가요. 90년대 얘기인데 그때는 이제 국립과학관 이거 하나밖에 없었죠. 중앙과학관. 그 이후에 이제 많이 생겼지만 그러면은 전국적으로 이제 단체 관람객들이 많이 와요. 소풍도 오고 여행도 오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을 전시장에 풀어놓고 몇 시까지 어디로 나오세요 하고 이제 아이들은 몇 시 안에까지 전시물을 다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 보고 싶은 욕심에 전시물 작동 체험을 설치만 누르고 관찰 제대로 안 하고 또 옮겨가고 이래서 많이 좀 안타까웠어요. 그렇던 것이 요즘은 그래서 내가 그저께 또 한번 전시장을 돌아봤습니다. 봤는데 문화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단체를 오기 전에 사전에 이제 이 과학관 답사를 해서 체험 활동지를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현장 체험 학습이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과학관이 적합한 장소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거를 들고 3, 4, 5 이제 자기들 자유 관람하는 거 이런 문화가 상당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도 보면 이 엄마하고 아이하고 이렇게 아빠하고 그저께 물어보니까 사천에서 왔대요. 사천 멀잖아요. 상당히 멀리 온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그 먼 데서 어떻게 오셨냐 하니 우리 아이가 과학을 되게 좋아한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나는 또 옛날 생각을 좀 소환을 했는데 제가 여기서 근무하면서 전시장에 오고 가고 할 때 어떤 아이가 엄마하고 전시물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전체적인 아이들이랑 엄마들 갑자기 오면 과학관 너무 많아서 뭘 봐야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전시물에 대해서 다가가서 설명을 드리고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고 이래 했는데 며칠 이후에 제가 엽서를 한 통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요즘 안 쓰지만 그 당시에 엽서 많이 썼거든. 그래서 상당히 그때 고마웠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과학관에 또 가고 싶다. 그런 추억이 있어요. 그분이 제 기억으로 포항에서 온 엽서였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긴 한데
그런 그 추억이 있고, 그래서 과학관에서는 이제 전시물이나 실험,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벤트적인 행사 이런 걸 통해서 네.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네. 네,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 온라인 패널 분들도 많이 나와 계시죠. 우리 함께 모시고 또 과학관과 관련한 특별한 경험들을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최원영님께 네, 답변 부탁드릴게요. 어떤 추억이 있으실까요? 학교 4학년 두 아이를 둔 그 학부모이면서 그 국립대구과학관 시민 모니터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원영입니다. 저희 가족은 1년에 한 12번에서 15번 정도 과학관에 가는데요. 아이들이 유치원 때나 초등 저학년 때 가장 많이 방문했던 것 같고, 과학관에 대해 특별한 기억은 아이들이 어릴 때였는데 부산 국립과학관에서 사이다 쇼라는 특별한 쇼를 진행해 주셨었어요. 그때 이제 과학 이론으로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여주는 쇼였는데, 현장에서 아이들을 직접 뽑았는데 거기에 저희 아이들이 뽑혔고, 그 쇼에 참여하게 해주셔가지고 그 과학 원리를 재밌는 쇼 형식으로 보여주면서 이제 아이들도 참여하면서 즐거웠고, 같이 갔던 부모님들도 너무 즐거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역 과학관마다 특색 있는 행사들로 차별화를 다 두겠지만 아이들의 참여 프로그램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고, 그 참여 프로그램이 과학 원리하고 연결된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과학 원리와 연결되는 참여가 중요할 것 같다. 우리 다른 분도 의견이 더 있으시지요? 우리 김선아님께 마이크 드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5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네, 저희는 아이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은 꼭 평일에 과학관에 갑니다. 평일에는 관람객이 많지 않아서 여유 있게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어 좋거든요. 해설 프로그램도 예약해서 듣고 체험 부스도 꼼꼼하게 돌아보며 직접 체험해보고 체험 활동지의 답도 찾아봅니다. 이렇게 평일에 과학관에 다녀오면 알차고 주도적으로 보냈구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 10월에는 다양한 과학 문화 행사가 있어서 좋은데요. 또 제가 갔던 시기는 아니지만 과학 유튜버 초청 강연이 있었는데 그때 중고등학생들 반응이 뜨거웠다고 합니다. 여기 과학 유튜버도 오셨는데 청소년들을 생각해서 많이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서동관 유튜버님, 네, 남다른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아이들이 저를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온 노력을 다했었고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에게도 많은 만약을 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즐겁게 우리가 함께 체험하는 공간 과학관이 어느 순간인가 문턱이 좀 높다라고 느껴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잘 찾지 않게 될 때가 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일지 우리 임효연 기자님 의견 있으실까요? 지금 얘기해 주시는 그 시민 패널 분들도 이제 초등학생 자녀를 두신 분들이시고, 그 여기 유튜버님께서도 이제 어린 시절에 이제 그 과학관에 대한 추억을 아까 얘기하셨고, 저도 뭐 이제 그런데 사실 주변에도 물어보면은 자녀가 초등학생이 졸업을 하면, 초등학생이 넘어서면은 과학관은 올 일이 급격히 줄어든다고 많이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미취학 아동들 또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또는 이제 아이들끼리 소풍으로는 과학관을 많이 찾는데, 그 이후에는 과학관을 찾는 인구가 없고 줄고, 그리고 성인이 돼서도 점점 과학관을 갈 일이 딱히 없는 그런 사례가 늘어나면서 과학관은 딱 어떤 시점에만 많이 집중해서 그때만 가고 그 이후에는 좀 안 가고, 이런 어떤 벽이나 어떤 시기에만 가는 그런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어서 우리 또 서동건 유튜버님 의견도 들어볼 텐데요. 저희가 답변을 네, 하실 때 안 하실 때 계속 마이크를 켜두셔도 저희가 다 조정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네, 켜두신 상태에서 계속 계셔도 좋습니다. 답변 주시죠. 저는 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가 단어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과학관의 문제도 아니고
이 과학 전반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 MC님께서는 가시광선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가시광선. 네, 과시광. 다 근데 사실은 이제 다 MC님도 아시고 다 아는 단어인데 이게 문장으로 봐야 이해를 해요. 단어로 볼 땐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면 가시광선이 영어로는 비지블레이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 혹시 비주얼 아시죠? 비주얼 영어 시각적인 그런 거들 어도 비주얼 좋다 이러잖아요. 딱 뜻이 뭐냐면 보이는 광선이에요. 한국어로. 근데 가시광선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가 아니니까. 또 우리는 광업성 할 때 양분을 얻는다 그래요. 양분이 뭘까요? 다들 문장으로 보면 이해합니다. 뭘 얻겠지. 근데 필요한 영양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과학 단어가 좀 어렵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은 그냥 부담 없이 받아들이지만 나중에 이제 어른이 돼서 이 가시광선을 분명 배웠지만은 확 떠오르진 않고 이미지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좀 이해가 어렵게 느껴져서 과학을 좀 멀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 두 번째가 저는 이제 칼 세이건 과학자 선생님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 칼 세이건 선생님이 그때 미국이 엄청 과학적으로 발전하던 시대였잖아요. 근데 그때 저는 왜 생각했어요? 왜 그때 과학이 발전을 했을까? 공동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 항상 물어봐요. 다 누군가한테 과학 왜 발전해야 돼요? 하고 물어보면은 다 이유가 다양합니다. 다 정답일 거예요. 근데 그때 미국 사람들한테 과학 왜 해야 돼? 아니, 과학 왜 발전해야 돼? 라고 물어보면은 아마 70%가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소련을 이겨야 되니까. 야, 우리한테 소련한테 지면 안 돼. 소련한테 이겨야 돼. 그래서 과학 관심 가져야 되고 과학 뭘 해야 돼? 라는 공동의 목표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한국은 그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좀 우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예시를 하나 제가 찾아봤는데 최근에 룩셈부르크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되게 잘 버는 나라예요. 돈이 엄청 많이 버는 한 연간 1인으로 한 2억 원 정도 벌어요. 연봉이. 거기 사람들 평균이. 근데 최근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전쟁을 하면서 거기가 금융으로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금융이 흔들린 거예요. 사람들이 나 평생 이걸로 못 사겠구나 싶어가지고 공동의 목표가 하나 세웠어요. 그게 뭐냐면 소행성을 채굴해서 그걸로 우리 미래 먹거리를 살자. 해가지고 국민이 소행성 채굴 그 공공기업에다가 막 노력을 하고 있어요. 더 투자하고 더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 전반적으로 다 과학에 관심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리 서동건 유튜버님의 이야기를 이 그간 과학 대중화 활동을 많이 해오신 우리 정용환 위원장님께서도 남다르게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들 좀 공감되셨을까요? 예, 저는 대덕연구단지에서 10여 년 동안 이제 과학 대중화 활동을 쭉 해오면서 여러 가지 과학 콘서트도 하고 학교를 찾아가는 과학 강연도 쭉 해왔는데 제가 느낀 거는 사람들이 너무 과학을 갖다가 어렵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포자 얘기도 많이 들어봤지만 아까 임 기자님도 과포자였다 그랬지만 의외로 과포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왜 과포자들이 많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면은 과학을 쉽게 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렵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은 사실 알고 보면 쉬운 거거든요. 쉽고 우리 일상생활에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핸드폰도 그렇고 우리가 차도 그렇고 엘리베이터도 그렇고 다 과학하고 연결돼 있는데 이걸 쉽게 전달하는 방법이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갖다가 누가 해야 되느냐. 제가 얼마 전에 과학 저술가인 정인경 작가님이 강의를 들었는데 그 정의를 뭐래요? 과학은 자연과 인간을 연결하는 언어이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 연결하는 누가 연결을 잘해야 되느냐 이거 중요한데 과학관이 그런 역할을 잘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과학 커뮤니케이터나 과학 유튜버가 그걸 잘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과학 유튜버들이나 과학 커뮤니케이터를 많이 육성하고 정부에서 팍팍 지원해서 이런 쉽게 전달해서 과학을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방향으로 자꾸 육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 노력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인가 또 많이 안 가게 되는 그런 이유들이 있잖아요, 위원장님. 어떤 점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보면은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제 아내하고 이 중앙과학관을 일부러 한번 와봤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와갖고 돌아다니면서 여기서 점심도 먹고 놀다시피 하고 돌아다녀봤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어른들이 즐길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부 이제 초등학생 수준으로 맞춰져 있어갖고 아 이게 좀 문제가 있구나. 좀 성인들 위주로다가 프로그램이든가 코너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령대에 맞는 그러니까 뭐 MZ 세대라든가 청소년, 어성인들에 맞는 프로그램이 좀 많이 있었으면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좀 지금 앞에도 계속 했던 얘기지만 어린이들 그리고 청소년 위주의 콘텐츠가 중심으로 과학관이 돌아가다 보니까 사실 성인이 오더라도 크게 즐길 수 있는 콘텐츠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저는 이제 과학관을 출입을 하고 있으니까 과학관이 성인 대상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사실 그 프로그램들을 참여하는 성인들이 얼마나 그것들을 즐기고 또 그 참여하지 않는 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뭐 홍보도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국은 우리가 뭐 여행 가면은 박물관이나 과학관이나 자연사 박물관 이런 데 많이 가잖아요, 성인들도.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조금 분위기가 다른 걸로 봐서는 좀 어른들이 가서 봐도 유치하지 않고 즐기고 볼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좀 더 생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두 분 모두 성인 프로그램의 필요성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백정현 사무국장님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사실 과학관에서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 많은데 성인 프로그램이 많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찾아보면 아직 이 개설되어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중앙과학관에서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전통과학대학, 전통문화 같은 거, 역사 같은 거 배우고 또 현장 탐방에서 재미를 더하는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연사 탐방 프로그램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 공방이나 가족 캠프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쪽으로 과천과학관도 가면 성인 프로그램이 지금 자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정보를 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언론에서는 이제 이런 거 조금 이게 사회적 이슈 큰 것들이 많아서 그런지 소개가 잘 안 되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니즈가 필요하신 분들이 수요자를 찾아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많은 것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과학관 협회도 보면은 이런 것들이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 과학관 소식지가 있어서 그걸 신청하시면 그걸로 또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내 스스로 터득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러면 성인 프로그램에 얼마든지 참석할 수 있다. 다만 앞으로 이런 것이 좀 성인 것이 확대돼야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떻게 패널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지금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또 온라인 시민 패널분들 역시 주실 만한 또 의견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시민 패널분들께서는 어떤 점에서 진입 장벽이 높다, 문턱이 높다라고 느끼셨을까요? 우리 하정아 선생님께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 아이와 한 달에 한 번 이상 과학관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창설전 시간을 관람은 매번 같은 전시물이니 특별전이나 행사가 있을 때 과학관을 찾고 있습니다. 주말 행사, 과학 축전, 과학 강연이 진행되는 시기는 아이들에게 정말 최고의 놀이 공간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과학관 전시관에 있는 수많은 전시물 언젠가부터 아이와 함께 반나절을 과학관에서 놀아도 아이가 기억하는 전시물은 그냥 전시물의 겉모습 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하루 한 끼라는 약속을 하고 과학관에 방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수많은 전시물 중 하나의 전시물을 정하고 그 전시물에 관한 재미있는 과학을 아이의 것으로 만들어주는 미션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과학관 문턱이 높다고 느껴졌던 순간은 아이가 호기심 있게 관찰하는 전시물에 관한 쉽고 재미있는 설명을 해주었으면 하는데 하지만 과학의 전문 지식이 없는 엄마 입장에서 그러기란 쉽지 않더라고요. 엄마 입장에서 아이에게 설명하기 쉬운 학부모를 위한 안내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또 우리 다음 분의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박임태 님께 답변을 들어볼까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과학체험관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 박임태입니다. 봉사활동을 위해 일주일에 2번 정도 과학관을 찾습니다. 과학관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교육과 내용이 보강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즘 AI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데 AI의 원리나 내용을 학교 교육과 접목하여 AI 체험물을 만든다면 시대의 흐름을 잘 따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부산과학체험관에서는 올해 VR 화학세계라는 신규 체험물을 설치했는데 실제 체험하기 어려운 화학 실험이나 폭죽놀이를 VR을 통해 할 수 있고 화학 개념이나 원리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어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과학관에서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들이 많이 기획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체험관에서는 지난 여름 핫한 지구 쿨한 우리전이라는 특별전을 개최하여 관심을 받았습니다. 또 청소년 대상 과학 진로 강연에서 인공지능과 첨단 산업 분야의 저명한 분들을 초청하여 강연을 진행했는데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성원이 대단하였답니다. 이렇게 학교에서는 할 수 없는 다채로운 행사들로 과학에 대한 흥미와 재미를 느끼게 해주면 과학 문화를 확산하는 좋은 공간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박성규 시민 패널님께도 의견을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에서 물리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도 과학관에 관해서 얼마 전까지 학생이었으니까 조금 경험을 먼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보면은 초등학생 때까지는 과학관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냥 기쁘고 신나는 일이었는데 중학생 때부터는 이제 제가 어떤 부스나 이런 걸 운영을 해야지만 가는 곳이 되었고 이제 대학생이 된 현재는 서울시립과학관에서 이제 크리에이터나 어떤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외에는 가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이렇게 문턱이 높아졌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되게 예전에는 방문하는 것 자체가 신기하고 뿌듯하고 그런 일이었지만 지금은 목적성이 없으면 굳이 안 가게 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중학교 이후에 교육을 받았으면은 이제 시각적인 효과나 체험 이외에는 더 이상 별로 흥미롭지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인 대상 역량이 조금 너무 어린 위치에 맞춰져 있지 않나. 그리고 나아가서 저는 발명을 조금 하는 사람인데 발명과 과학이 되게 일맥상통한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둘 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 뭐 아인슈타인이나 에디슨 같은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다. 막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분명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면서 느끼고 체험하고 알게 되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과서적인 지식이나 어려운 내용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아, 과학은 되게 어려운 거야. 나는 할 수 없는 거야. 이런 인식이 조금 더 있어서 과학관에 잘 방문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과학에 대한 애정이 크신 만큼 현실적인 아쉬움들을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박성규 시민 패널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방향은 어떤 것일까요? 네, 저는 일단은 수준에 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자면은 현재 과학관에서도 단순하게 어린 학생들을 위한 그런 공간이 아니라 시민 전체를 위한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많이 가는 서울시립과학관 같은 경우에도 독서 프로그램, 서포터즈 프로그램, 아니면 SNS 이벤트 같이 전 연령대가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성인의 수요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과학관이 어떤 지식 축적의 장이나 혹은 방문 자체가 의미를 갖는 곳이라고 인식을 안 할 것입니다. 또한 SNS 활동이나 특별함 혹은 나만의 상품
이런 것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굳이 방문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인들이 어렸을 때는 가지고 싶었던 장난감, 과자 이런 거를 구매력을 가진 현재는 수집하고 소비하는 취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SNS에 과시하는 것도 역시 하나의 취미의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저는 이 점을 조금 주목하여 가지고 단순히 직접 호기심을 채워줄 수 없다면은 자신만의 어떤 특별한 상품이나 과학적인 그런 어떤 수집품 이런 거를 조금 더 제공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학적 원리를 닮은 멋진 장식품, 신기한 만들기 키트, DIY 과학 키트 이런 과학적 원리를 담은 물건이 체험보다 많은 계층의 사람들을 조금 더 끌어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시민 패널 박성균님의 의견을 함께 들으셨고요. 여러분은 ISSM 2022 사이언스 오픈 토크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부터는 시민주도 과학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해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용환 추진위원장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데 같이 그 성인 프로그램이 좀 많이 생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MZ 세대들이 위한 그 코스가 좀 많이 개발됐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MZ 세대들이 보면 그 SNS 파급력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MZ 세대들이 과학관을 즐길 수 있게 하려면 와갖고 체험도 하고 과학 콘서트도 보고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그다음에 데이트도 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갖고 MZ 세대들을 갖다 과학관으로 많이 끌어들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과학자들이 과학관하고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자연스럽게 많이 만들면 과학자들의 참여가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네, 과학자들의 참여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과학자들은 어떤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참여하면 좋을까요? 저는 과학자들이 저 과학 대중화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물론 연구도 열심히 해서 성과를 좋은 걸 내야 되지만 과학 대중화에 저는 자기 시간의 한 10%는 과학 대중화에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런 역할을 경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도 중요하지만 과학 대중화 활동에 같이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 물론 이거는 개인 의지가 일단 강해야 되지만은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과학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대덕연구단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 있거든요. 여기 전체가 연구소가 여기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과학관에 와서 전시문만 보고 과학관 것만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연구단지 전체를 과학관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연구단지 투어 코스를 많이 개발해서 그걸 활용하면은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즉 뭐냐면은 과학관 홈페이지에다가 과학관하고 연구소하고 MOU를 맺든지 협약을 체결해서 월요일에는 뭐 전자통신연구소를 가고 화요일 날은 뭐 항공우주원군을 가고 수요일은 천문연구원을 가고 이런 그 과학관 투어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중앙과학관만 와서 보는 게 아니라 연구소를 가서 볼 수 있는, 일반 연구원들이 참 과학관 가고 싶어도 길을 몰라서 못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앙과학관에서 그런 걸 꼭 개발하기를 갖다 부탁드립니다. 저는. 네, 당부 말씀 주셨는데요. 이 정책과 과학의 연결이 필요하다. 우리 백정현 사무국장님 이에 대한 의견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연구단지 투어 코스 개발하고 연구원들의 대중화, 그러니까 성과 뭐 확산 이런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연구단지 투어 코스가 예전에 한번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지금하고 이제 세월이 좀 많이 바뀌었지만 그때 실패를 좀 했어요. 왜 그러냐고 나중에 이제 원인 분석을 하니까 수요자들이 많지 않고 모집 쉽지 않고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데 그게 모집 쉽지 않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행하려면 이제 연구단지의 연구소에서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개중에 일부 연구소는 홍보실이 잘 돼 있어요. 볼거리가 있고. 그런데 일부 연구실은 그런 것도 없기도 하거니와 협조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마 새로 시작을 하면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예. SNS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모집도 쉬울 거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거를 채택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끝에는 정용환 의원님께서 좀 전략을 좀 제공해 주시면 새로운 제도로다 아주 제안을 합니다. 그 제도를.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연구 성과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요것도 연구 성과를 가지고 그건 이제 연구 단계이니까 체험물화하기는 좀 일러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연구 성과를 가서 배우기도 어렵고 전시를 하려고 해도 패널 형태이고 실효 정도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흥미를 느끼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난도 과학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저쪽 엑스포 공간에 전시관을 만들어서 해본 적이 있는데 흥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전략을 좀 바꾸어서라도 가치는 충분히 있는데 현장 적용이 쉽지 않다. 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동건 유튜버님께서도 주실 의견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아까 패널자분께서 주셨던 의견에서 갑자기 머리에 탁 맞는 느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뿌듯함이었거든요. 과학관에 대한 뿌듯함.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도 그 정용환 회장님이랑 같은 의견인데 SNS에 우리가 영상을 막 올리잖아요. 스토리 같은 거 올리잖아요. 우리가 미술관을 갔어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미술 그림 앞에서 사진 찍어서 영상에 올리고 SNS 올리잖아요. 그리고 뭔가 나 지성 있어 보이고 좀 뭔가 좀 있어 보이고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과학관에서 사진을 찍어서 스토리 올렸다? 약간 그냥 그런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뭔가 그래서 우리 SNS를 통해서 나도 여기 과학관 왔다. 뿌듯하고 나도 좀 지성도 있고 뭐도 있다. 하여튼 좀 그런 사진 포토존, 뭐 SNS 포토존도 있을 거고 좀 더 이게 좀 세련되게 해서 미술관 느낌도 있을 거고 그런 쪽을 많이 참고를 해서 우리 젊은 사이들 사이에서 이거 여기 과학관 가는 건 세련된 거다. 야 우리 대단하다. 약간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과학관 투어 이후에 어때 느낌 있지? 이런 느낌을 뿜뿜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 정용환 추진 위원장님 의견과 많이 공감되는 의견 주셨고요. 우리 아이디어를 잘 활용하기 위한 우리 임효인 기자님의 의견도 있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네, 저도 다양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 계속 생각이 나는 것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최근에 몇 달 전이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자체 개발해서 발사 성공을 했는데 그 이전에 과학관이 누리호 발사 성공을 위한 이제 응원 차원에서 뭐 여러 전시, 뭐 같이 응원하기 이벤트, 행사 이런 거를 한 것도 과학관을 알리는 데는 되게 좋은 어떤 하나의 요소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좀 국민들이 과학에 대한 관심이 큰 시기를 좀 과학관을 알릴 수 있는 좋은 타이밍으로 잡고 여러 또 재미있는 것들을 좀 많이 기획을 할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성인들을 위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 기획을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도 뭐 과학관이 많이 개방을 하고 있고 찾아가는 과학관 뭐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보다 다양한 지역으로 좀 확대하고 그런 기회를 넓혀서 과학관이 이런 곳이구나라는 거를 좀 대전에서도 제가 주변을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일부 그 친구들 특히 유성구 일대에 사는 친구들은 많이 알고 있는데 저쪽 원도심이나 멀리 사는 친구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또 그거는 비단 대전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조금 그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개방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만 더 말할게요. 네, 그 이제 대전도 그렇고 전국에도 지금은 많은 과학 기술인들이 있고, 특히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가 돼서 많은 그런 고경력 과학 기술인들이 이제 퇴직을 하시는 시점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같이 이제 과학관에서 과학을 설명해 주는 아까 그런 커뮤니케이터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거를 좀 많이 하면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네, 많은 아이디어를 공유해주고 계신 만큼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습니다. 네, 이번에도 우리 시민 패널분들의 의견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자원봉사단, 모니터링 기자단, 또 과학해설사분들 다양히 계신데요. 우리 한 분씩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김수광님 의견 주시죠.
예, 저는 그 부산과학체험관에서 도슨트로 활동하고 있는 김수광입니다. 저는 평균적으로 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그 과학체험관에 가는 편입니다. 방문하면서 제가 그 느낀 점은 전국 대부분의 과학관은 비장애인들 위주로 전시 및 체험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안내판 및 음성 시스템 설치,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그 수어 통역사 배치, 지체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물 높낮이 조절 장치 설치, 그리고 뭐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인 등을 위한 특수교육 전공자 그 배치 등 장애인들도 과학관에 와서 불편함이 없이 관람 및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그 여건 조성이 된다면 장애인과 그 비장애인이 함께 하면서 더 자주 올 것 같다는 그 생각을 했고요. 제가 봤던 그 과학체험관 단골 관람객으로 그 기억에 남는 분이 있어서 한번 그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그 4명의 가족이 오셨는데 모두가 그 과학에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그 과학관에 오시기 전에 온라인 체험관에 있는 그 영상이나 그 리플릿 안내 자료를 이용하여 사전에 전심을 그 충분히 파악하고 공부를 해온 상태로 자주 과학관을 찾는 분들이었습니다. 과학에 대한 이해가 참 높구나 하는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선생님 현재 도슨트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네. 관람객이라면 이렇게 과학관을 이용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있으실까요? 예, 제가 그 과학관을 찾기 전 해당 과학관의 그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전시된 전시물을 그 충분히 그 인지하고 과학관에 와서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끝까지 스스로 그 해결점을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면서 과학관을 찾아서 여러 가지 전시물을 그 활용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리미리 그리고 끝까지 탐구해 보겠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 과학관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 우리 김혜정 선생님 의견으로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로그 기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혜정입니다. 아이가 넷인 다자녀 가정이고 저희 아이들은 흥미있는 내용이나 활동을 할 때 재방문 요청이 많습니다. 저희 첫째 아이가 현재 고3이고 초등학교 때부터 과학관을 방문하기 시작했는데 한 번 방문해 모든 전시를 꼼꼼하게 활동하고 마스터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수시 방문을 기본 컨셉으로 정하고 방문할 때마다 몇 가지 과제 해결하는 미션 형태로 저희 나름대로 정해서 체험을 하고 있는데 만약 코너별 체험 완료시나 이럴 때 이제 확인 도장, 뭐 스티커 이런 것들을 모아서 과학 체험관 지도를 만든다면 그 과정에서 성취감도 느끼게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누적 결과에 따라서 상향된 난이도에 도전해보는 것도 과학관 방문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험지도 완성 시 또는 매회 방문할 때마다 개인별 포인트나 스탬프로 적립해서 그 적립한 결과물을 유료 체험 활동이나 기념품 교환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이가 넷인 다자녀 가정이신데요. 이 연령별 코스 가이드의 필요성도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저희 아이들이 뭐 고3, 초등학교 5학년, 유치원생 이렇게 연령 갭이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 방문한 횟수만큼 사실은 애로사항도 많았었거든요. 만약에 연령별 코스 가이드가 구성이 되면 큰아이들은 스스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니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린아이들은 또 엄마 아빠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연령별 코스 가이드 꼭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과학관의 진정한 빅팬이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대학생이시네요. 박정현님, 네, 의견 듣겠습니다.
네, 저는 덕성여자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박정현입니다. 저는 현재 과학관 서포터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달에 2회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본 특별한 관람객들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지난 9월 24일 기후정의 행진이라는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행진에 참여하였다가 저희 과학관에서 기후위기 특별전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스탬프 투어까지 진행하고 가신 가족분들이 계셨습니다. 과학관에 도착하기 이전에 어떠한 행사가 있는지 이미 알고 이를 탐구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주도적인 과학관 관람객의 참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서포터즈로서의 경험을 지금 덧붙여 말씀을 주셨고요. 혹시 우리 박정현님이 관람객이라면 나는 이렇게 이용하고 싶다.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제가 실제로 했던 방안이기도 한데요. 어릴 때는 상설 전시와 아이들을 위한 부스 활동 위주로,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심화된 실험 프로그램이나 과학 캠프 활동 위주로 참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과학관을 좋아하던 아이는 지금 대학생 서포터즈로 과학관에서 활동하고 있죠. 또한 과학관 상설 전시에 대해서는 솔직히 앞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른들을 위한 컨텐츠는 많지 않다 생각해요. 그러나 제가 커가면서 업데이트된 내용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릴 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시간도 될 수 있어서 과학관은 언제 들러도 좋은 곳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학관마다 구역을 나누는 방식, 즉 전시 주제가 조금씩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학관이 150개나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주제들이 있을지 궁금해져서 이제 그런 걸 비교해가면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시립과학관에는 그 전시와 연계된 고유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하러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의견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느덧 이렇게 밀도 높은 의견들이 공유되는 사이 저희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이 끝으로 오늘 전문 패널 분들 오늘 함께하신 소감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장님부터 네 부탁드릴까요? 예, 저는 과학관에서 직접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과학 대중화 활동을 하는 그 과학자로서 오늘 좋은 분들과 좋은 주제를 갖고 함께 할 수 있어서 아주 보람 있던 시간이었나 생각합니다. 과학관도 그렇고 과학관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과학 유튜버, 과학 커뮤니케이터들 모두들 과학은 자연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그 언어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크게 기여해 줄 것을 갖다가 저는 부탁드리며 저도 다음에는 패널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과학관에서 제가 자원봉사자로 만나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기자님께서도 네 부탁드립니다. 네, 뭐 과학기술 중요성 뭐 아까 유튜버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모두 다 알고 있고 정말 뭐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과학기술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아이들부터 과학이 무엇인지 알고 접하고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가장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과학관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고 앞으로 과학관이 더 발전하고 시민들과 가까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제 역할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자님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서동건 유튜버님. 네. 저는 여기 과학 종사자 또 직접 종사하시는 분들과 함께해서 저는 정말 많은 걸 배워가고 아이디어도 얻어가고 그래서 갑자기 막 영감이 막 솟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영상을 만들면은 더 좋아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정말 많은 시민 패널분들 얘기 들었을 때 진짜 머리를 두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영상에 잘 녹여서 또 다음에 함께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바로 구독을 하고 다음에 올라오는 영상 바로 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우리 사무국장님 의견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사이언스 토크쇼 시민과 가까이 하기 위한 이런 자리가 상당히 유익하고 오늘 시민 패널 분들, 전문 패널 분들 아이디어가 좀 다양하게 나왔고 과학관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을 과학관의 종사자분들은 좀 깊이 있게 좀 고민해서 좀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겠고요. 또 이제 방문하는 우리들 마음도 조금 중요하다 그래 봅니다. 그래서 정보를 좀 찾는 그런 습관이 좀 필요하고
또 가정에서는 이제 아이들한테 과학을 자꾸 이 주입만 강조만 할 게 아니고 좀 질문을 통해서 궁금증을 좀 자아내게 해주는 것. 예를 들어서 이제 밥을 해 먹는데 데워 먹는데 전자레인지가 밥을 데운다. 그게 왜 데워지지? 이런 화두를 좀 던지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교통카드로 이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이 카드에 전원도 없는데 이게 결제가 되더라. 그 왜 되니? 이런 거 화두를 좀 던지고 그런 문화가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은 즉답은 안 하겠죠. 그러나 한번 찾아볼 겁니다. 찾아볼 거예요. 그러면 찾는 그 과정에서 좀 이해가 되고 또 모르는 것은 그때 과학관을 떠올리면 과학관도 시민하고 좀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말씀을 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 말씀까지 인상적인 답변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60분 동안 꽉 채워서 우리 전문 패널분들과 온라인 시민 패널분들 함께 의견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실시간으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것으로 2022 함께하는 사이언스 오픈 토크쇼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일상 속에서 과학과 함께 행복해지기를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